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두 개 썼다. 두 개 쓰게 되면 이거는 앞에는 대지전압, 상전압. 주로 이제 상전압이라고 상전압과 상간전압이 주로 대칭으로 쓰기 때문에 상전압, 상간전압이다. 그럼 3번 전압의 구분에서 저압, 직류다. 몇 볼트 이한가요? 일단 교류부터. 교류저압은 1000V 이하. 고압은 7000V 이하. 직류는 고압은 7000 똑같고 저압은 1000. 1000은 교류고 교류랑 1000 똑같으려면 루트 200? 루트 300? 몇이죠? 루트 200? 교류랑 똑같은 전압 되려면 루트 200. 그래서 1500. 1500개 한다는 거예요. 지압 부분에서 직류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하면 1500볼트 이하. 기술 규제에 나오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시험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막 7천 초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1000하고 7천만. 1000 이하, 7000 이하 딱 이렇게. 직류는 그냥 1500 이하. 이거 다 불필요한 말이에요. 불필요한 말이에요. 이것만 알고 싶습니다. 그럼 4번. 고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3번이죠? 네. 가장 옳은 거. 3번. 네. 그 다음에 특고압. 혹시 오래된 책 같은 거 보면 특별고압이라고 별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뺐습니다. 네. 특고압이라고 그래요. 더 줄여서는 특고. 네. 귀찮으니까 특고라고 얘기하고요. 특고는 고압일까요? 아닐까요? 특고는 고압입니다. 고압인데 그게 특별히 더 고압이다. 특고도 고압이에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게 고압기기 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고압이니까 7000V 이하에서 쓰는 기기를 말하는 거구나. 가 아니라 그냥 다 써요. 고압이니까. 그 다음에 넘어갔네요. 전선 및 케이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전압 방금, 오늘 방금 했던 건 전압 하나 배웠네요. 전압의 종류에 대해서. 공칭전압, 사용전압. 사용전압이면 내가 받아 쓰는 거. 공칭이면 보내 출발시킨 거. 뭐 굳이 공칭전압을 전선로를 대표하는 상간전압. 이런 어려운 말로 외우시지 마세요. 그래서 공칭전압이 뭐예요? 물어보면 10중 8구. 또 공부하신 분들은 전선로를 대표하는 상간전압이요. 그게 뭔데요? 그거 그래서 얼마보기 되게 쉽지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압 이름 6가지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 종별 구분. 법적으로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 공사를 하면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재료에 대해서 한번. 재료 중에 첫 번째가 전선. 전선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전기를 이동시켜준 길이죠. 네. 전기를 이동시켜줄 거니까 딱 봐도 그냥 안전하게 잘 이동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비조건이라는 게 즉 안전하게 좀 자리라면 속에 손실도 없어야 되고요. 누가 중간에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손실이 없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이. 뭐든지 다 마찬가지죠.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도 특히 기름 같은 경우도 분명히 10,000톤 보냈는데 덜 왔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빼먹은 것도 아닌데 뉴스가 발생해요. 물도 다 마찬가지고. 전기는 어디서 사라지냐? 바로 이 길에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전선에서 저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걔가 에너지를 써버리는 겁니다. 중간에 뺏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작은 거. 저항이 작은 거. 저항이라는 것은 저항이라는 것은 뭐냐? 즉 전류를 잘 못 들게 막는 것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 근데 앞에 또 저항은 저항이지 고유저항이 또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은, 금, 구리, 알루미늄 약간 도련님도 틀리죠. 그럼 각 물질마다 저항값이 틀릴 거니까 그 고유한 물질의 특성을 저항으로 표시한 게 바로 고유저항이다. 그럼 아까 봤지만 은, 구리 중에서 고유저항이 누가 더 클까요? 그렇죠. 구리가 크죠. 저항이니까. 고유저항이 작은 것은 누가 더 작아요? 은. 그러면 저항이란, 즉 고유저항이라는 거, 고유저항이라는 것은 잘 못 흐르게 하는 거고 잘 흐른다는 개념으로 바꿔치기 할 필요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도전율이다. 그래서 고유저항 혹은 고유저항률이라고. 그럼 얘의 반대 개념이 도전율. 이 도자는 길도가 아니라 길도가 아니라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이끌 도자. 그렇죠. 이 도자입니다. 이 도자. 즉 전기를 얼마나 잘 이끌어주느냐. 도전율. 그러면 은이 도전율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 구리, 금, 철. 여기서 고유 저항률이 제일 높은 게 뭘까요? 철이 제일 높을 거고요. 고유 저항률이 제일 작은 것은 은. 도전율이 제일 큰 것은 말이 이렇습니다. 도전율이 제일 작은 것은 철. 개념들. 자, 그 다음에는 사실은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입니다. 사실 이게 이게 최고죠. 시공 및 보수가 영리할 때. 뭐 당연한 말 같은데요. 전선 설치해놓고 저 중간에 뚝 끊어진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든지요. 열에 잘 버텨야 되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아니 구리가 그래도 도체인데 뭐 열 무슨 걱정할 거 있냐라고 하시는데 전선이 구리만 있는 거예요. 구리를 덮고 있는 이 전열물들 얘네들이 열의 주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하고 항상 열하고 기계적인 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죠. 쫙 쓰죠. 이거 봤지만은 이런 전선은 짧아서 근데 얘는 되게 말랑말랑해요. 얘는 꺾으려면 꺾을 수 있는데 그냥 구리 막대기예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꺾을 수가 없고요. 못 꺾습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무게가 장난 아닙니다. 이게 한 번씩 들어보시면 한 손으로 무게가 되게 한 번씩 손들어져요. 그래서 재료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이런 걸로 공사하라, 저런 전선으로 공사하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꺾어야 된다. 그냥 하기 싫죠. 손을 꺾으라면. 그러니까 당연히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시공이 제일 좋은 게 편하죠. 일단을 밟더라도 공사하기가 편해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지켜야죠. 열적으로 강해야 되고, 기계적으로 버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예요. 전기는 열, 전기, 기계. 이 세 가지는 항상 머릿속에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편하게 앞머리 따서 열, 전, 기, 열전기라고 그냥 외우시면 뭐가 됐든 간에 열전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그냥 공사 재료로는 최고예요. 그럼 방금 우리가 7가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7가지 중에서 전기적인 그 항목이 몇 번일까요?
정기적인 항목. 1번은 정기적인 항목일까요? 아닐까요? 그죠? 1번이 정기적인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정기적인 항목 있나요? 없죠? 그거 하나죠? 그 다음에 기계적인 것은 뭐 2번 당연히 기계적인 거 맞고요. 3번은 기계적인 거 맞죠? 3번도 기계적인 거. 얘는 뭐 굳이 넣으면 기계적인 거라고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뭐 여기서 열이 빠졌네요. 네, 열이 빠져 있습니다. 열을 강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열적으로 강해야 한다. 뭐 강해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보통 열적으로 견뎌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를 관리한다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열 관리하는 겁니다. 열 관리. 열 나서 전기 하나 없어요. 마찬가지로 최종은 다 뭘로 된다고? 열로 변하고 그 열에 의해서 화재가 있어요. 그래서 열 관리. 열이 많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절연물들은 전부 다 성능이 저하되고 하다못해 뭐든지 다 열 올라가면 다 성능이 저하돼요. 열이 올라가서 성능이 올라가는 것은 딱 하나 있죠. 반도체. 사실 반도체는 열이 올라가 성능이 올라가긴 하는데 대신에 역으로 작살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도체는 열이 올라가면 저항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도체는 열이 올라가면 저항이 떨어져요. 저항이 떨어지니까 전류가 증가하고 전류가 증가하니까 열이 더 나고 열이 더 나니까 전류가 또 증가하고 그래서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열관리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열심히 쿨링팬 돌리고 있죠. 하루 종일 컴퓨터 CPU 같은 경우 다 열관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는 게 열관리. 그래서 열관리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열화상 카메라로 막 찍고 있죠. 이렇게 어디가 열 장난아. 다른 데는 막 50분인데 혼자 60분 찍고 있고. 왜 이러지? 그래서 열관리가 자, 그러면 이제 재질 보겠습니다. 도체는 재질은 크게 구리하고 알루미늄 쓸 겁니다. 구리하고 알루미늄인데 구리하고 알루미늄. 그럼 구리도 또 재질을 나눕니다. 여기서 연동, 경동. 연동이란 것은 말랑말랑하다, 연하다 할 때 그 연자고요. 경은 딱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말랑말랑한 것을 연동선, 딱딱한 선을 경동선. 대표적인 경동선은 허리가 경동선이에요. 우리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전 몰라요. 얘가 경동선이라 하니까. 경동선 딱딱하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쓰느냐? 이거 잘 안 이어지겠죠. 그러면 반듯반듯하다는 구간, 반듯반듯한 거죠. 그래서 옥외. 이런 선을 옥내에 쓰게 되면 힘들어요. 옥내는 막 구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옥내는 다 연한 선을 쓸 거예요. 그래서 옥내용으로는 연동, 옥외는 경동.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쓰는 경우는 제일 큰 이유는 이거예요. 싸서. 근데 어차피 구리보다는 도전율이 약하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되는 겁니다. 철도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싸고 이제 가공 요소를 쓸 거면은 가벼워서 가벼운 것 때문에 아까도 봤지만 이런 것을 가공으로 쓴다. 이게 10kg, 5kg 이상 될 건데 이게 1m 정도 될 건데 600m다. 되게 무겁죠. 그럼 되게 힘들어진다. 그래서 가벼운 알루미늄 쓸 거다. 그 다음에 전선 굵기. 전선 굵기는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우리 수도관, 가스관, 굵기 결정하는 이유가 굵기는 뭐에 맞춰 쓰면 돼요? 쓰는 용량에 맞춰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를 많이 쓸 거다 그러면 굵은 거 쓰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전기 많이 쓸 거다 그러면 굵은 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쓸 거면 이거 허용조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한 가닥짜리 도체하고 이 도체랑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얘가 훨씬 더 전류 많이 흘려보냈겠죠. 두꺼우니까. 느낌상으로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아무리 전류를 많이 흘려도 자기 용량 한계가 있겠죠. 그 한계를 우리가 허용 전류다라고 해요. 전산의 허용 전류. 새로운 표현 배웠네요. 그래서
전선마다 다 허용 전류가 있을 거니까. 사실 여기에다가 얘가 흘릴 수 있는 전류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가 됐냐? 이 절연물들이 힘들어요. 열이 훨씬 더 많이 날 거니까. 흘러갑니다. 열이 많이 갔으니까 절연물이 힘들어하고 어느 순간 얘가 무렇게 있고 어느 순간 얘가 불꽃이 확 튀면서 그래서 도체의 허용전류가 아니라 실제는 절연물단을 쓰는 거예요. 절연물단의 허용전류가 정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인데 전압 나왔는데 이번엔 새로 그전에는 전압 배웠으면 앞에 무슨 뒷 성간전압, 먼전압 막 앞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뒤에 붙어있죠. 전압 강화라고. 즉 아까 얘기했듯이 이 건물이 230V 들어오는데 이 뒤쪽으로 들어간 건물들은 225, 220, 215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떨어진다 해서 강화라고. 그게 왜 떨어지는 거예요? 전선에서 잡아먹는 겁니다. 전선에서 잡아먹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류는 여기다가 간단한 전선에다가 전류를 1억 암페어를 흘려보냈어요. 흘러갑니다. 얘만 안 타면, 안 녹으면 흘러가요. 근데 여기서 220 쐈는데 저 끝까지 갔다 보니까 110V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110 까먹어버리면 이거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건 220 쓰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더 굵은 거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선 굵기 예측하려면 허용전류, 전압 강화 따져야 되고요. 이것도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고 제일 어떻게 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화학기. 절대 두 문자 만드실 때 전자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에서는 전자는 의미가 없어요. 다 전자로 가니까요. 허용전류의 허자랑 전압 강화의 앞자랑 기계적 강도의 기자에서 화학기. 물론 여기 외에도 수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 외에도 뭐 고려할 것이 외적 영향이라고 해가지고 하다못해 태양광, 진동, 바람, 곰팡이, 동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싹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선 표시에서 단선 연선이라는 표현을 볼게요. 단선은 꽃단자 써가지고 한 가닥짜리 즉 얘가 단선입니다. 얘는 작아도 여러 가닥, 잘 안 보이시겠죠? 여러 가닥입니다. 여러 가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닥인 것은 이때 연자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한문으로는 틀려요. 얘는 연하다 할 때 연이고 이 연자는 오일 연자. 뭐 여러 가닥이라는 의미로 한자가 틀려요. 그래서 단선과 연선이 있다. 그래서 단선은 이제 크기 표시해야 되겠죠. 크기 표시할 때 단선은 지름으로 표시하고요. 연선은 여러 가닥짜리는 지름으로 표시하기 좀 그렇죠. 한 가닥 한 가닥은 그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래서 연선은 항상 이렇게 몇 스퀘어. 물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얘를 연선도 예를 들어서 7가닥에 한 가닥당 0.16 스퀘어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다른 게시도 있구나. 이건 아니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온 거 연선 볼게요. 당연히 연선 이렇게 여기 있네요. 당연히 이렇게 연선을 만들겠죠. 그러면 가끔씩 가닥수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연선이 몇 가닥이냐. 그럼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그냥 그림을 하나 그리고 이제 주위에 당연히 돌려쳐야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몇 가닥 들어가는지. 똑같은 크기로 대충 비슷한 크기로 하면 6가닥이에요. 그럼 한 번 더 가보세요. 몇 가닥 나오는지. 대충 비슷하게만 그리면 가닥수 나옵니다.
방금 보셨죠? 그리는 거 되게 쉽게 그리는 거. 네. 아, 못 보셨나요?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딱 보니까 12개 들어갑니다. 하나 더 그려보세요. 그럼 18개 들어갑니다. 18개. 그래가지고 얘를 이 한 가닥 한 가닥을 우리가 소선, 작은 선이다 해서 소선이라고 불러주고요. 소선, 이거는 이제 부를 때 얘를 중심선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여기를 1층이라고 불러요. 1층.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층을 2층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층 연선으로 된 2층 연선은 소선이 몇 가닥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세요. 가운데나 그리고 또로록 또로록. 그러면 이제 3층으로 된 건 몇 가닥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또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시면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본 소리죠? 무슨 박스죠? 네, 3층은 37개입니다. 그래서 2층까지는 그리시면 하고요. 3층은 그리라면 아이씨 이러면서. 근데 3층은 37개라는 거. 그리고 왜 이렇게 공식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나와 있으면 틀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혹시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숫자 넣으면 되죠. 내가 3, 3, 7을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n이 승수사겠다. 답이 문제에서 1번, 2번 나왔다. 그러면 넣어보는 거예요. 3층짜리 나오면 3을 줘봐요. 3 곱하기 3에 3 더하기 1에 계산해서 37개 나오느냐. 그러면 4고 9고 9, 4, 36, 37개 나오죠. 그게 답인 거예요. 객관식이니까. 이거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럴 필요 없는 거고요. 예전에 저 시험 봤을 때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 안 나옵니다. 그다음 연산의 직경. 이거 공식도 아니에요. 네, 그냥. 자, 이게 하나가, 소선 하나가 지름이 1mm다. 그러면 1층이다. 전체 지름 얼마일까요? 그림 그리시면 되죠. 3mm. 3mm. 네. 이거 볼게요. 요거 1층이죠? 1 넣으니까 3. 하나 지름이 1mm면 3mm. 그냥 나오죠. 2층이면 얼마냐? 그리시면 되죠. 2층이면 얼마죠? 가운데 놓고 2층이면 이게 2층이니까 3mm 5mm. 네. 그냥 5mm 2층이면 공식 아닙니다. 넣어볼까요? 2층이면 5mm. 네. 이것도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단면적은 안 물어보긴 할 건데 이건 이제 왜 하냐면은 우리 할 때 기본적으로 할 게 있어가지고요. 자,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의 원주, 즉 원의 둘레, 공부 이제 안 하신 지 졸업하신 지 오래되시니까 이 원주는 2파이 R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2파이 R이란 건 여기서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담는 거라서. 그래서 원의 둘레, 즉 원주는 2파이 R. 즉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파이는 각도가 아닌 경우는 파이는 3.14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대략 3.14고요. 의미가 뭐냐? 요 2R이 뭐예요? 2R이 지름이죠. 즉 이게 2R이죠. 지름. 이 지름 3.14개로 여기를 싹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름이 3.14개가 있으면 오늘 한 바퀴 싹 돌릴 수 있다. 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원주율. 원주하고 율. 어떤 비율 관계죠? 이때 그 비율이 지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름과
원주하고 이 B가 바로 3.14. 이거 약으로 그냥 파이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원의 면적. 원의 면적이요. 첫 시간이니까 뭐 그냥 옛날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그래서 이 사각형 면적에다 가로. 사각형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삼각형 면적은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근데 세로라는 표현 안 쓰죠. 높이라고 써버리죠. 그렇죠? 네. 어차피 절반씩이니까 절반 친 거죠. 근데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결국은. 자, 그럼 원은요? 얘도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래서 피자처럼 막 쪼개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걸 더 무수하게 쪼개면 어떻게 돼요? 마치 느낌이 이런 느낌에서 이런 느낌처럼 되겠죠. 더 쪼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딱 쪼개서 붙이면 이 길이 여 길이는 얼마일까요? 여기 반지름이 R이라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 R이죠. 그렇죠? 여기는 얼마일까요?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렇죠. 여기는 여기죠. 이거죠. 이 원주를 같이 반씩 나눠 먹고 있는 거죠. 원주가 2파이 R이니까 절반씩 먹으면은 파이 R. 여기 파이 R, 여기 2파이 R 하니까 두 개 붙이면 2파이 R. 그래서 여기 2파이 R. 이해되시죠? 네. 여기 R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2파이 R 된 거니까. 여 길이가 이쪽 된 거니까. 가로가 된 거니까.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외우셔야 돼요. 파이 R 제곱. 그래서 원주는 2파이 R,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 하나 더 해야 돼요. 바로 9. 야구공 같은 9. 9는 최저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건널비만. 9의 건널비는 이해하기 편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냥 하면 잘 안 이어지니까. 한번 쓰면 그리시면 옛날 거라서 금방 기억나실 거고. 자, 반지름이 R인 9가 있다 할게요. R인 9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심점을 지나는 이 단면이 있겠죠. 이 단면, 너의 넓이는 얼마죠? 이쪽 면의 넓이,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입니다. 아까 우리 원주 했을 때, 원 했을 때, 얘 몇 개면 덮은다고요? 3.14개, 파이개. 그러면 얘 몇 개로 다 덮을 수 있냐? 4개입니다. 4장으로 싹 덮을 수 있어요. 4장으로. 중심을 지난, 9의 중심을 지나는 단면, 내 넓이 4장이면 싹 덮어요. 그래서 4파이 R 제곱이 돼요. 그래서 생긴 건 똑같은 게 있죠. 원은 파이 R 제곱이고, 9의 건널비는 이게 4배. 4파이 R 제곱. 그래서 9의 건널비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어차피 이거 방송 나가니까요. 네,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굳이 뭐 이거 연락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이거 너무 공부하시면서 좀 너무 어렵다 싶으면 건네버리세요. 어차피 100점 맞고 어깨 가실 거 아니고요. 이건 사실 영향도 없어요. 뭐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면 되죠. 우리는 대신에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외워야죠. 시험하고 관계없이. 실제로 쓰는 거. 지원성 규격. 한 번에 다 못 외웁니다. 예. 지원성 규격은 가장 제일 만만한 게 2.5 스퀘어.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전원선을 쓴다. 즉, 전력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선을 쓰게 되면 2.5가 제일 가는 거예요. 그럼 1.5 스퀘어는 뭐냐? 바로 제어선. 여기는 이 노란 선은요, 이 노란 선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신호용입니다, 신호용. 이게 1.5 스퀘어짜리예요. 그 다음에 전기 공급을 위해서 부하에다 뭘 걸기 위해서 쓰는 것들은 다 최소가 2.5 스퀘어. 2.5부터 시작합니다. 2.5. 그다음 그 윗단계가 4, 6, 10, 16.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2.5, 4, 6, 10, 16. 왠지 잘 외워지죠? 별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오늘은 2.5, 4, 6, 16. 16. 16이죠? 16. 16. 2.5 스퀘어, 4 스퀘어, 6 스퀘어, 10 스퀘어, 16 스퀘어. 그 다음 뒤에는 다 5 아니면 0이에요. 다 5 아니면 0입니다. 5나 0으로. 5 아니면 0. 네. 그래서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수준은요,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수준은 50 스퀘어까지는 뭐 어찌어찌 해서 작업을 합니다. 50 넘어가게 되면 너 때려주기만 하겠죠. 자, 정리하자면 보시죠. 일단 재질에 따라서 구리, 알루미늄, 구리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말랑말랑한 거, 딱딱한 거. 그 다음에 선 가닥수로 표시했을 때 한 가닥, 여러 가닥. 그리고 소선이란 말, 여러 가닥 있는 것에 한 가닥을 우리가 소선이다. 붙여준다는 거. 다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3, 3, 7 하나만. 나머지 다 절대 시험 문제에서 다음 10층은 안 나와요. 지금 많이 나와요. 3층입니다. 3층. 그 다음에 전선의 식별. 그래서 아까 봤지만 에론 상 이름이 이렇게 붙였어요. 상 이름이 에론 L2 S 식별. 얘가 물론 지압에서 하는 용어고요. 뭐 고압은 아직 통일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저압은 즉 아까 우리 위상이 3개라고 했죠? 0도, 120도, 240도. 보통 영도를 우리가 뭐 220에 영도를 에론, 그 다음에 220에 240도를 L2, 그 다음에 220에 120을 L3 이렇게 얘기돼요. 혹은 L1, L2, L3 고압으로 가면 이제 부르기 나름인데요. A, B, C, R, S, T, U, V, W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L만은 뭐라고 했어요? 220의 0도. 네, 220의 0도. 색깔은 갈, 흑, 회, 청, 녹, 노. 뭐 약간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이네요. 하지마. 아니 지금 끝나? 아니야 더 남았네? 그런가? 네, 아니야 더 남았. 아니야 더 남았네. 더 남았어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책은 예. 통일하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주말에는 공부하고 일요일에 집에 가서 시간이 사실 예. 잘라버렸어요. 선생님으로서 딱 설득이 주말에는 공부한다고 가지고 토요일은 가야 시간이 무거우니까 L2를 예. 220에 마이너스 120이라고 표현을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없는데 아직 마이너스 그렇다고. 비밀보험까지 생각이 안 나는데 비밀보험도 있어야 보험도 있으면 매일 아니 모르겠다. 가방은 크게 없어도 나와. 공부가 시골고 가면은 연구에서 다니기 힘들어요. 힘들어서 다니겠다고 했다는 말을 아니면 연구원한테 소개를 시켜주던가 얘기를 하라고 연구원은 없어요. 그럼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 같은 거는 찾아다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스스로 여기는 좀 먹기를 시작하잖아요. 연기시켜갖고 연기시켜. 억지를 치는 거예요. 이런 연구 같은 거 하면 그거 오래 사는 거지. 원래 정원 20명이 있잖아요. 이제 20명 안 돼서 14명이 있거든요. 수능이 뭐 그랬었거든요. 원래 정원이 20명씩 하는 건데 다 못 쳤어요. 못 치는 거고. 네. 우리 3월달에 교환